매주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형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인간의 뇌는 네. 우수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개체의 하나의 개체로만 보면 네. 인간이 뭐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보다 힘이 세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독수리처럼 이렇게 시력이 좋지도 않고 연약한 존재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 보면 이제 네.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런 이 생태계 속에서도 윗단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네. 그런 소통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뇌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면 네. 사회적인 현상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예,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결국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통찰할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뇌가 이제 그런 그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는데 네.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체의 그런 생존 그리고 같은 종족의 생존과 같이 연계된 활동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뇌에도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어떤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뇌는 기본적으로 개체의 생존, 종의 네. 생존, 번식 네. 이런 것을 예.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뇌의 각 부위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대뇌 피질의 부위, 뭐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예. 같은 이런 부위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대뇌 변형계, 뇌간의 영역까지 각각의 그 부위들이 이제 이런 그 뇌의 활동에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각 부위가 보통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려져 있는 것 외에도 한 영역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손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손해. 흔히 이제 또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부위이기도 한데, 이 손해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운동과 관련된,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네.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의와 인식을 전환하고, 이런 그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반응을 코디네이팅 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중요한 역할을 네.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 바뀌면은 그 바뀌는 상황에 이렇게 네.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또 안 되면은 이제 네. 약간 자폐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네. 바로 이제 그 손해 기능이 잘 작동 안 될 때 현상이고요. 예. 손해가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이런 주위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주위 환경, 사회 환경에 의해서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두엽. 예, 네. 전두엽인데요. 흔히 전두엽은 또 고등의 인간의 뇌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판단, 추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통찰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하는데 전두엽이 기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전체 활동을 이렇게 통제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상이 생길 경우 ADHD 네. 같은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이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영철 네. 연구원이 말해줬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이 전두엽이라는 게
우리나라 나이로 30살 이상에도 네네. 계속 발전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발달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인격 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30살 지나서까지도 네, 맞습니다. 우리는 왜 정해져 있고 어렸을 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그것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참 그렇죠. 신선했어요, 저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위별로 발달하는 시기가 좀 다른데 가장 늦게 발달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인격 성숙에 대한 예. 것이 이제 20대가 지나서 30대까지도 이뤄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런 것을 감안한 여러 가지 네. 활동과 교육이 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 때는 네.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 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전두엽이 늦게 발달하니까. 네, 네, 그럴 그렇군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측두엽 쪽에 네. 대한 부분인데 측두엽이 그 표정을 읽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표정을 해석하는 쪽은 이 측두엽이 발달해서 전두엽과 연결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그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지금 슬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발달이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교류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예.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뇌가 발달해야 공감 능력도 그렇죠. 뛰어나게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측두엽이 이제 표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데 또 지금 공감 말씀 주셨어요. 네. 이쪽은 대상회란 부위랑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되냐면 그 보통의 경우 공감을 한다는 것은 예.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정적인 어떤 힘듦이라든지 행복감 이런 것들을 자기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느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해석하고 또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기까지에는 예. 이 대상회라는 부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공감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뭔가 도와주는 그런 네.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상이 생기면 또 이 교류를 정상적인 교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뇌의 각 부위가 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네네네.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 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네. 가지 일들이 좀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지 그쵸.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네,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 외에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에 대한 그런 기능도 있는데 편도? 예, 예. 이게 이제 사회 속에서 사실은 이 편도체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지르면 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어.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예. 것으로 행동이 이어지거든요. 예, 예. 반대로 이제 어떤 쾌감도 이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했을 때 기쁜 느낌이 들게 되면 네. 또 그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그 고통과 쾌감에 대한 그런 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잘못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다른 뭔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뇌의 각 부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네. 결국 사회 속에서의 또 건전한 사회 활동,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활동을 네. 할 수 있게 되고 이 각각의 구성인이 다 뇌를 건강하게 잘 쓸 때 예. 비로소 이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네. 똑같을 순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네. 모두 건강한 뇌를 네, 가지면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범죄라든가 문제들은 훨씬 줄일 수도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라 하는 네. 것은 뇌를 어떤 특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뇌가 가진 기본적인 여러 가지 좋은 그 조절,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능들을 회복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개인도 행복해지고 또 사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뇌가 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각자의 능력이 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형성이 돼야 되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교육 환경이 예. 그런 이제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뇌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뇌 교육 기반의 어떤 환경으로 개선이 된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더 좋은 사회를 꿈꿔보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강연구원의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